안녕하세요. 궁금했던 IT 이야기를 심층 분석하는 시공여행자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 웹 브라우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MS 익스플로러가 퇴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익스플로러가 꽤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인해 봅니다. 한중일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웹브라우저 점유율을 비교해보고 삼성 브라우저의 국가별 점유율도 알아봅니다. 북한에도 스마트폰이 500만 대 이상 보급되었다고 하는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할까요? 삼성폰이 북한에서 쓰이는 비율도 알아보고 10년간 데스크탑 대 모바일, 타블렛의 시장 변화도 알아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구글에서 2020년 3월부터 보통 IE라고 불리죠.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를 해 놓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서 지금 크롬을 다운로드하라고 유도합니다. 가뜩이나 익스플로러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익스플로러는 퇴출을 각오해야 할 듯합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익스플로러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데 그 이유는 아직도 일부 사이트에서 익스플로러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글 크롬의 점유율이 이미 넘사벽인데 더 높아지겠죠? 혹시 웹브라우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영어의 브라우즈라는 단어는 둘러본다는 뜻입니다. 보통 쇼핑을 하면서 둘러보는 데 쓰이는 용어죠. 둘러보는 것이라는 뜻으로 ER을 붙이고 웹사이트를 둘러보는 것, 즉 웹서핑하는 도구로 인터넷 탐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많은 웹브라우저들이 있습니다. 퍼핀 브라우저, 불법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는 도구로 쓰이죠. 구글 크롬, MS 엣지, 그리고 보통 IE라고 부르는 MX 익스플로러, 모질라 재단의 파이어폭스, 중국 알리바바의 UC 브라우저, 애플의 사파리, 그리고 삼성 브라우저, 러시아의 얀덱스, 그리고 노르웨이의 오페라, 이런 브라우저들이 잘 알려진 브라우저들입니다. IT 마켓쉐어라고 하죠. 시장 점유율을 조사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 유명한 곳이 스탯카운터, 넷마켓쉐어, 닐슨 넷레이팅 등이 있습니다. 넷마켓쉐어와 닐슨 레이팅은 유료 정보를 다루고 기업체의 마케팅 전략 자료로 활용되는 듯합니다. 이에 비해 자료가 모두 공개되고 사용자도 가장 많은 사이트가 스탯카운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로 스탯카운터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세계 시장 웹브라우저 점유율은 두 회사가 1, 2, 3위 모두 동일하네요. 이 자료는 물론 데스크탑뿐 아니라 타블렛, 모바일을 합한 시장 점유율입니다. 넷마켓쉐어 자료는 좀 더 보수적인 자료로 보입니다. MS 제품 비중이 스탯카운터보다 높게 나오고 삼성 브라우저는 8위 안에 등장하지 않네요. 스탯카운터와 달리 중국 업체의 점유율들이 삼성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2010년 초반에는 웹브라우저 하면 데스크탑을 의미했지만 2020년 현재 모바일 기기가 데스크탑을 앞질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0년에 0에 가깝게 시작한 모바일이 2017년에 데스크탑을 누르고 잠시 2018년 주춤했다가 다시 2019년부터 앞서 나가는 추세입니다. 타블렛은 상승을 시작하다가 모바일이 성장세에 눌려 서서히 바닥을 기고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세계 시장 웹브라우저 점유율 변화를 보면 구글 크롬의 엄청난 성장과 익스플로러의 대칭적인 하락세가 특징입니다. 파이어폭스도 하락세이긴 하지만 익스플로러보다는 훨씬 점유율이 높습니다. 애플의 사파리는 아이폰, 아이패드의 성장으로 조금씩 꾸준히 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유튜브 사용 중지 시점을 지나면 거의 소멸되리라 예측이 됩니다. 과연 구글 크롬이 60% 이상 되는 이 시장 점유율을 언제까지 유지할까도 궁금합니다. 더 상승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하락할 수도 있겠죠. 익스플로러를 보면 세상 일은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웹브라우저 우리나라 점유율을 세계 시장과 비교해보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세계 시장 점유율이고 이게 한국 시장 점유율입니다. 숫자로 보니 감이 안 옵니다. 그래프로 비교를 해봅시다.
이쪽이 세계 시장 그래프이고 이쪽이 한국 시장 점유율입니다. 양쪽 다 크롬은 50에서 60%, 사파리 15% 점유율이 비슷하죠. 그런데 세계 시장은 파이어폭스가 삼성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익스플로러가 각각 세계 시장의 4배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익스플로러 비율이 높은 것은 관공서와 은행 등에서 아직 익스플로러만 사용이 가능한 액티브엑스 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큰 요인입니다. 국제 표준을 지키지 않는 익스플로러는 어차피 사라져야 할 운명입니다. 빨리 바꿔야죠. 또 다른 특징은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가 4%대이고 2019년 인터넷 검열 논란이 가져온 US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는 퍼핀 브라우저의 비율이 2%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아마도 웨일이나 퍼핀은 세컨드 브라우저, 즉 보조 브라우저로 생각됩니다. 저도 웨일을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스크탑 분야는 구글 크롬이 70%에 육박합니다. 데스크탑에서 우리나라는 익스플로러 비율이 20%가 됩니다. 사파리 비율이 적은 것은 윈도우 PC가 대부분이라는 한국만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죠. 여기에 웨일은 5위권에서 2%로 내려갑니다. 웨일이 익스플로러가 사라진 자리를 점유하게 될지 아니면 크롬 등 다른 브라우저에게 그 비율을 빼앗길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모바일 쪽 점유율입니다. 크롬의 세계 점유율이 60% 이상인 데 비해 한국은 40%로 비교적 낮습니다. 삼성 브라우저가 세계 시장보다 높은 24%로 2위지만 아이폰, 아이패드로 인해 사파리와 1% 미만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웨일은 데스크탑보다 모바일 점유율이 높네요. 그리고 데스크탑에서는 존재감 없던 퍼핀이 웨일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 시장은 알리바바의 UC 브라우저가 삼성과 나란히 겨루고 있고 노르웨이 오페라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타블렛은 유일하게 애플의 사파리가 구글 크롬을 누르고 1위를 하는 시장이죠. 2위 크롬, 3위 안드로이드. 한국 시장은 퍼핀을 빼고는 세계 시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도대체 퍼핀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눈을 돌려서 아시아권의 데스크탑, 모바일, 타블렛 합산 점유율을 봅니다. 한중일, 북한 점유율을 비교한 그래프들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는 어디일까요? 삼성과 아이가 높은 곳, 여기네요. 그러면 중국은 당연히 알리바바 UC와 탄센트 QQ가 있는 여기네요. 그럼 일본과 북한은 이 둘 중 어디일까요? 애플을 많이 쓰는 나라, 여기가 일본이네요. 그렇다면 여기가 북한. 2014년경부터 북한 인터넷 접속 데이터가 포착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대다수 주민들은 북한 내 자료만 사용할 수 있게 차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꽤 많은 비율로 인터넷도 사용이 되는 것으로 보아 특권층이나 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인터넷을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애플도 10% 가까이 쓰고 삼성 비중도 3%가 되네요. 북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겠습니다. 유럽 시장은 어떨까요? 여기가 독일, 특히 파이어폭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특색입니다. 프랑스도 비슷한데 삼성 비중이 독일보다는 낮습니다. 영국은 애플 비중이 독일, 프랑스보다 높고 파이어폭스가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브렉시트에서 보듯이 유럽과는 따로 노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기타 지역입니다. 미국, 인도, 아프리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사파리를 보니까 여기가 미국이겠죠? IT 강국이라는 인도는 둘 중에 어디일까요? 알리바바 UC 브라우저가 2위를 차지한 이곳이 인도입니다. 사파리가 존재감이 없는 것도 특징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오페라가 2위입니다. 사파리도 인도보다는 비중이 높습니다. 웹브라우저 이야기는 끝났지만 잠시 북한의 스마트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지능형 손전화기, 판형 컴퓨터. 왠지 낯설면서도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진달래, 평양 등의 이름을 지닌 손전화기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은 얼마나 하는가 확실치 않지만 스마트폰 보급은 500만 대 이상 보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상상보다 많은 인원이죠. 이렇게 많은 이유가 스마트폰으로 사람을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 보급을 독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의 지시사항을 한 번에 쉽게 전달할 수 있고 북한 내부 네트워크는 작동되므로 인트라넷으로 검색이나 접속이 가능하고 인터넷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보급 점유율을 보면 화웨이가 26%, 애플이 25%, 삼성도 21%가 됩니다. 상당히 놀랍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BBK 모두 중국 업체 뿐이죠. 중국 업체가 50%, 애플과 삼성이 50%, 반반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몰래 USB를 이용해서 한국 영화나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등의 컨텐츠를 돌려본다고 합니다. 막을래야 막을 수 없는 인간의 호기심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갈망이 엿보이는 현상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조만간 북한의 IT 보급상을 좀 더 자세한 영상으로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행 중이거나 강의를 할 예정인 목록들입니다. 주로 파이썬이 많은데요. 파이썬이 끝나면 C 언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아래 구독 단추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세요.